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유튜브에서 드디어 야심작으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어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상 편집을 하면 내가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트는 유튜브 자체에서 내가 기본적인 영상 편집 외에 현재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고급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영상 편집하는 모든 분들에게 수월하게 영상 편집을 유튜브 크리에이트에서 편집을 하고 바로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도 유튜브에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폰트와 음원들을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있는 모든 폰트와 모든 음악을 저작권 상관없이 저작권 걱정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트를 설치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트 내에서 기본적인 영상 편집과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트를 설치하고 편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트를 검색해 볼게요. 유튜브 크리에이트를 검색하니 앱이 하나 보여지게 되고요. 현재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베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옆에 있는 설치를 눌러줄게요.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아래에 있는 로그인을 눌러 내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계정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니 아이디어를 실현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허용. 그럼 내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중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저는 파일 하나를 선택하고 아래에서 가져오기를 해볼게요. 드디어 편집 공간으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편집 공간의 레이아웃을 잠시 살펴보면 맨 위에는 미리 보기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내가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도구들을 잠시 살펴보면 오버레이가 있고요. 텍스트, 스티커, 음향 옆으로 밀어서 음성 해설과 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영상에 따른 편집 기능들이 분할, 필터, 효과, 조정, 속도, 그리고 회전과 교체, 다시 정렬, 삭제, 복제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글자와 음악을 넣는다면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기능 또한 달라지게 되겠죠. 또한 유튜브 크리에이트가 베타 버전이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 앞으로 보여지는 편집 기능들은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편집의 가장 기초적인 불필요한 영상을 삭제하고 필요한 영상만 남겨놓는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하얀색의 재생 헤드를 멈춰주세요. 만약 약간의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클립을 내가 손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 재생 헤드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텍스트나 오디오를 넣을 때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끝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클립의 위치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생 헤드가 멈춰져 있으니 보이지 않았던 가위가 보이게 되고요. 이 가위는 분할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편집 기능들이 보여지는데요. 불필요한 영상의 시작점이 되는 곳에 재생 헤드를 놓고 위에서 가위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클립이 선택이 되었을 때 아래에서 분할의 가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나의 클립이 하나, 두 개로 나뉘어졌고요. 이렇게 또 재생을 하다가 불필요한 영상의 끝 지점이 되는 곳에 재생 헤드를 놓고 이번에는 위에 있는 가위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클립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었죠. 가운데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위에 있는 휴지통을 선택해도 되고요. 클립이 선택이 되었을 때 옆으로 이동을 해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삭제. 그러면 두 개의 클립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저는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물론 글자의 시작점에 놓고 싶은 곳에 재생헤드를 위치하고요. 아래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할게요. 그럼 일반 텍스트와 텍스트 효과가 있는데요. 일반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고 완료를 눌러주면요. 텍스트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편집 도구들이 또 다른 것이 보여지죠. 텍스트를 선택하니 타임라인에 텍스트 클립이 보여지고요. 이 클립이 선택이 되었을 때는 분할을 통해서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요. 내가 텍스트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를 꾸며줄 수 있는 스타일, 텍스트의 움직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텍스트 회전, 앞으로, 뒤로 이동, 그리고 삭제하거나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임라인에서 텍스트의 길이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니 텍스트의 시작점과 텍스트의 끝 지점이 보여지는데요. 텍스트의 길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텍스트의 길이를 짧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텍스트의 길이를 길게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손가락으로 이 텍스트의 클립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텍스트의 길이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미리 보기에서 텍스트의 위치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텍스트의 위치를 손으로 쭉 내가 원하는 위치로 텍스트의 위치도 지정이 가능하고요. 텍스트의 스타일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스타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텍스트의 크기 부분도 왼쪽으로 갈수록 작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텍스트의 크기도 크게 내가 원하는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의 글꼴에 들어가니 카테고리가 보여지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을 때는 다양한 폰트의 모양을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셰리프라는 것을 했을 때는 폰트의 특징이 약간 얇은 톤으로 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산세리프를 선택을 했을 때는 또 다른 폰트들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필기체, 고정 너비 해서 이 주제에 따라서 폰트들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부분은 언어예요. 이 언어를 선택을 했을 때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한국어 버전도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한국어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한국어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글꼴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직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한국어 버전이 있지만 글꼴의 종류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네요.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면 한국어 버전의 글꼴도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국어의 글꼴을 한번 선택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꼴의 언어를 선택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색상을 볼게요. 색상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의 색상을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에 따라서 불투명도도 내가 연하게 할 건지 진하게 할 것인지 불투명도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여기에서 있는 색상 말고 더 다양한 색상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클릭을 해서 이 색상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색상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배경을 들어가 볼게요. 배경 또한 텍스트에 있는 배경을 넣어줄 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에 따른 배경의 불투명도도 가능하고요. 반경 부분에서는 이 텍스트 배경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 없음을 눌러주면 되고요. 서식 부분에서는 이 텍스트의 굵기 또는 기울기 또는 밑줄을 넣거나 왼쪽에 가운데
오른쪽에 위치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식을 선택하고 윤곽선 부분에서도 내가 원하는 텍스트의 윤곽선 부분도 색상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윤곽선을 선택을 하면 마찬가지로 불투명도와 윤곽선의 두께 부분도 내가 원하는 굵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부분에서도 이 텍스트의 그림자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불투명도 또는 강도를 연하게 할 건지 또는 진하게 할 건지 이 부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를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은 웬만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내가 어떻게 꾸밀 것인지 디자인할 수 있는 영역이 무수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의 스타일이 디자인이 되었다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트의 애니메이션 부분인데요. 텍스트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기능이죠. 애니메이션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시작과 완료가 있는데요. 시작은 텍스트가 나타날 때 어떤 형태로 텍스트가 나타날 것인지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가 시작할 때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면 아랫부분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시간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의 시간 길이를 조정을 해주고 완료 부분에서도 텍스트가 사라질 때 어떻게 텍스트가 사라지게 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래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길이 또한 내가 시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선택이 되었다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텍스트가 선택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음향을 눌러서 오디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에 들어오니 음향 효과, 내 음악이 있는데요. 음악은 유튜브에서 제공이 되는 무료 음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장르에 따라서 내가 영상과 어울리는 음악의 주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래에서 원하는 음악을 미리 듣기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음향 효과는 말 그대로 효과음인데요. 유튜브에서 제공이 되는 효과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리 듣기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 음악은 내 스마트폰에 내가 미리 다운로드한 음악이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액세스 권한 부여를 눌러서 내 음악을 가져와서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음악을 눌러서 장르를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클래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제공이 되는 음악이 있는데요. 여기에 미리 듣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 음악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음악이 추가된 이 타임라인에 오디오 클립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오디오 클립은 영상의 길이만큼 똑같이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오디오 클립이 선택이 됐을 때 아래에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오디오도 자를 수 있는 분할이 있고요.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볼륨, 그리고 시작할 때 오디오가 페이드인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페이드아웃은 오디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완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디오까지 추가가 되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영상에 불필요한 영상을 없애는 분할 기능과 텍스트 넣고 음향까지 넣어서 오디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현재까지 있는 고급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파일 뒤에 내가 또 다른 영상 파일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옆에 있는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 파일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뒤에 내가 방금 전에 불러오기 한 파일이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미디어 파일에 적용할 수 있는 편집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미디어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필터 보여지나요? 필터를 선택하면 유튜브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필터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또한 정말 다양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필터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저는 이 필터를 선택을 하고 아래에서도 숫자를 조정을 해서 필터의 강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필터의 색감을 넣었다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클립마다 필터를 다르게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의 톤으로 색감 조정의 필터를 하겠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영상을 없애기 전에 처음부터 타임라인에 있는 미디어 클립을 선택을 하고 필터를 조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효과를 볼게요. 효과 부분에서는 이 영상 파일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더 다양한 효과들이 업로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원하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없음을 눌러서 다시 완료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영상의 뒷부분에 이어서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영상 안에 또 다른 영상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재생헤드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아래에 있는 오버레이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파일을 선택하고 가져오기. 그러면 영상에 또 다른 영상이 두 개가 보여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버레이인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영상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도 자유롭게 이동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 따른 편집 효과도 타임라인에 있는 오버레이 영상을 선택을 하면 아래에서 아까 본 것처럼 다양한 편집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커 기능도 한번 살펴볼까요? 스티커를 눌렀을 때 유튜브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스티커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쁜 스티커들이 영상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을 원하는 스티커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스티커의 위치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티커도 추가가 되었어요. 재생을 해볼게요. 네, 자, 스티커의 위치도 내가 원하는 스티커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커의 길이도 손가락으로 지정을 해서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점 3개 보여지나요? 이것을 눌러볼게요. 그럼 내보내기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내보내기를 눌러서 내 스마트폰에 완성된 영상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은 높음과 표준 부분이 있는데요. 높음을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 그럼 내 스마트폰에 영상이 저장이 완료가 되었고요. 아랫부분에 보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다른 SNS 채널에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눌러볼게요. 그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진행 절차가 필요한데요. 위에 있는 부분은 바로 썸네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한 부분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하기를 눌러서 내 스마트폰에 이미 만들어 놓은 썸네일이 있다라 한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썸네일을 완성해서 완료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제목을 지어주고 이 영상에 따라서 설명 추가 그리고 공개 여부. 자, 이런 기본적인 세부 정보 추가를 한 다음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청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유를 하겠다. 그럼 공유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SNS 채널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트 설치하는 방법과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현재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 영상 편집에 고급 기능까지 앞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